여러분 안녕하세요. 관광통역 안내사 일본어 면접의 김세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일본어 면접 OT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면접을 보기에 앞서서 어떤 포인트들 염두에 두시고 준비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면접은 웃는 얼굴과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하셔야 합니다. 너무 표정이 시큰둥해도 그렇고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도 좋지 않으니까요. 또렷하고 친절한 표정 목소리로 임하셔야 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면접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제 막상 책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면접장에 가면은 당혹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당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당황감 또 긴장도를 낮추기 위해서 평소부터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건데요. 특히나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인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하고 퇴실하는 순서까지 모두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굉장히 물 흐르듯이 나는 긴장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몇 차례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번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냥 혼자서 공부하시기보다는 여럿이서 면접 스터디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둘 또는 세 명이서 모여서 각자 면접자, 면접관 역할을 롤플레잉 하듯이 준비하시는 것도 좋고요. 만약에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다, 나는 혼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하시는 분들은 셀프로 녹음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카메라를 두고 본인의 모습을 녹화해서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반드시 자기의 셀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공부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인사하고 소개하고 답변하고 마지막 인사까지 일본어 만능 표현들이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누구나 면접을 보실 때 사용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표현들이니까요. 이 타이밍에 어떤 표현이 있는지 짚고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문을 열고 입실을 하겠죠. 그때 인사는 시츠레시마스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의자에 앉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야겠죠. 와타시와 나레나레 또 모시마스 이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잘 부탁드린다. 교와 도저 요로시쿠 오네가이타시마스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관들이 본격적으로 질문을 줄 건데요. 이제 질문은 크게 뭐 두세 가지 더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답변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먼저 고시츠몬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질문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나왔던 예를 들어 어떤 주요 관광지나 유적지에 대해서 고래고래 니츠이테 세츠메이 사세테 이타다키마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해 보겠다 라고 운을 띄운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우리의 이제 시간도 더 벌 수 있고요. 그 동안에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논리 정연한 답변처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놓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스미마센가 모이치도 시츠몬시테 이타다케마스까? 정중하게 다시 질문을 해달라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답변을 쭉 한 다음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이게 답변이 끝인지 아닌지 면접관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제 답변은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조데 고자이마스 라고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질의응답이 이제 끝난 다음에 퇴실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 그럼 나는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今日はお時間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では失礼いたします.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나가보겠다 라는 인사도 들어올 때와 같습니다. 시츠레이시마스, 시츠레이타시마스 같은 인사로 마무리를 하시고 퇴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면접 시뮬레이션을 하실 때요. 이 만능 표현들 충분히 활용하면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긴장을 낮추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맥락이 같습니다. 계속 머릿속으로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어떤 그림이 될지, 어떤 환경일지 계속 상상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는 거겠죠? 자, 5번은 문장을 가급적 짧게
두괄식으로 말하라는 건데요. 문장이 길어질수록 문장의 논리가 떨어지게 되고 말하는 본인도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 긴가민가해집니다. 그래서 듣는 면접관 입장에서도 또 말하는 이제 화자 입장에서도 문장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을 두괄식으로 앞에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테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말씀해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구체적인 사례와 자기 생각을 그리고 경험을 더 추가하라는 건데요. 그냥 단순히 개념만 말하고 끝이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예시는 이렇다. 사례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은 이렇다 또는 나는 이런 걸 경험해봤다 라고 말씀을 이제 해주시면은 그냥 책으로만 공부한 게 아니라 실제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구나, 아 이런 경험이 있구나, 훨씬 더 풍부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개념만 딱딱 외우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에 대한 사례와 그리고 자신만의 생각, 견해 등을 덧붙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문항별로 한 최소 1분 정도 분량이 나오게끔 자기 언어로 답안을 작성해 보셔야 하는 건데요. 물론 책에는 빈출도, 출제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과 모범 답안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달달 외운다고 곧 점수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실상 이걸 다 외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요. 여러분들만의 언어로 내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꼭 이거는 각자 답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남이 해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 혼자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꼬리 질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면접관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면접자가 잘 알고 있는지 관련된 질문, 꼬리 질문을 줄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막힘없이 답변을 해야지 이 사람은 지식이 풍부하구나, 이거에 대해서 많은 견해를 갖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변 이외에 또 추가적인 사항들 답변하실 수 있도록 같이 꼬리 질문도 대비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일본어로도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주요 키워드를 이제 중심으로 외우시지만 이 한국어의 키워드를 어떻게 일본어로도 말을 할지 같이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같은 한자 어권이기 때문에 사실 한자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일본어로 가져오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본어로 없는 경우도 있고요. 한자가 또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본어로 차라리 풀어서 말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 쓰기보다는 가능한 쉬운 말로 일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최신 관광 관련 뉴스에 항상 안테나를 펼치고 어떤 새로운 뉴스가 있는지 습득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 관광에 대해서도 항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추가된다든지 새로운 뉴스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는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신 뉴스로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고 면접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면접 질문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9가지 사항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함께 앞으로 일본어 면접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